현재 KF-21의 성공 이후 한국의 행보가 결국 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F-21은 4.5세대이며 아직은 100%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며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오며 주변국 일본, 중국 일부 채널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KF-21 비행 성공 장면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낳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해서 한국과 빅오퍼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일이 한국 국방산업의 역사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현재 왜 영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며 한국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KF-21은 지상 주행 시험을 거쳐서 드디어 하늘로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안준현 소령은 이륙 직전까지도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직후에는 편안하게 경로를 날았다고 했습니다. KF-21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소령은 이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등 각종 훈련과 조작을 쉴 새 없이 연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 소령의 말도 그렇지만 실제 KF-21의 이착륙 장면은 매우 부드러워 보인 특징이 있었는데 기체가 매우 안정적이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급 기체가 성공했다는 상징적 장면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현재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에 그대로 알려졌고 특히 영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방위 산업 전시회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에 맞춰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영국에서는 큰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허브에서 열리는 영국의 판버러 에어쇼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도 흘렀는데요. 평소 같으면 일반인 에어쇼를 비롯해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는 행사로 활발한 분위기를 냈겠지만 이번 에어쇼는 현재 러시아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몰려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카이의 부스에는 안소령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모습의 동영상이 때마침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세계 공군 관계자들이 카이 측에 찾아와 각종 문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KF-21의 갈 길은 먼 상황이며 카이 측에 따르면 더욱더 고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안현홍 카이 사장은 선진국들은 최초 비행에서 양산까지 6에서 10년이 소요된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이를 절반 정도인 4년 내에 성능을 검증하고 착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항공 협력체들 모두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고등훈련기 T-50을 제작할 때에도 미 록히드 마틴사는 절대 기간을 못 맞춘다고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시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정도로 열정과 기술진들의 노력으로 해낸 바 있기 때문에 전세계 군 관계자들은 한국이 이번에도 KF-21을 선진국의 절반 이상으로 스케줄을 당길 거라 전망합니다. 하지만 KF-21이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 관계자들이 모였나 궁금한데요. 영국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국가마다 군비 강화를 위해서 군 예산을 확충하고 가장 적합한 무기를 찾느라 고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KF-21의 최종적인 양산은 멀었지만 그 밖의 물건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는 것으로 한국이 사실상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이번 쇼에서 제대로 심어주게 되자 그의 부수적인 효과로 한국의 무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국가가 새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를 비롯해 남미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이번 에어쇼 중 한국의 관심을 크게 표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기존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KF-21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 중에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라파를 계약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으로 KF-21이 아니라 미국의 F-15를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방위산업 자체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비단 KF-21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까지 세대에 대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태는 주변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도 나오는데 인도의 경우에도 약 7조 원가량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벌여놓고 한국을 우롱하는 듯한 행보인데 잠수함을 발주하면서 핵심 기술을 거의 이전해달라는 부담스러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행보와 일면 비슷한 면이 있고 인도의 잠수함 사업도 결국 파기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한국에 오히려 이번 영국 판버러 에어쇼를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국가가 있는데요. 우선 콜롬비아는 6.25 참전국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군수 물품에 대한 수입을 검토 중인데, 지난 4월부터 복수의 군사 매체에서는 콜롬비아가 미국의 세스나 A-37B 훈련기를 제껴두고 한국의 FA-50을 선택한다는 보도가 나가는 등 한국 경공격기에 대해 구체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판버러에서 바로 콜롬비아의 공군 사령관이 카이 홍보관을 직접 찾은 것입니다. 그는 관계자와 즉석해서 미팅을 가지고 현장 협의를 갖는 모습이 현지 소식통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필리핀 전투에서 막강한 위력을 보인 FA-50을 유력 선택지로 두고 검토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카이의 나토의 개념에 맞는 FA-50을 제작하고 에이서 레이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 및 헬멧 시연 조준 장치를 장착한 FA-50 성능 개량형을 선보이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입니다. 안 그래도 FA-50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납기가 늦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공급망이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빠른 발주가 필요한데, 폴란드는 러시아를 국경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곧바로 주문을 시행했고,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유력 검토지로 두고 있다가 한국의 KF-21 비행 성공 시험까지 들려오자 사령관을 급파했습니다. 한 모델의 기체를 수입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 검토 기간이 필요하나 한국은 KF-21과 같은 상위 기체를 성공시켰으니 오히려 이번 성공이 FA-50에 대한 발주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홍보관의 새로운 FA-50 모델에는 공중급유, 광학 조준 장치가 탑재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카이가 FA-50의 상속거리를 늘리는 등 나토 회원국들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시 카이의 부스에 바로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도 찾아와 현장 협의가 벌어졌는데요. 말레이시아 역시 앞서 콜롬비아와 같이 복수의 소식통에 의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4월경에는 인도네시아 매체 등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FA-50 18대 구매를 한다고 보도하면서 말레이시아는 팜유 등 현물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카이는 이 보도 직후에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이번 영국 에어쇼에 말레이 공군 사령관이 나타나자 말레이시아가 FA-50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오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한국의 군수물자를 수출하는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군수물자 계약 시 즉시 현물 계약 등을 제시하기도 했으므로 수주하고 돈을 떼어먹거나 배짱을 부리며 한국이 소가리를 핥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주변 경쟁국인 인도네시아가 배제되며 말레이시아가 주요 파트너가 되면 상황도 달라져 한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한국산 제품을 인정하고 곧바로 수입하려는 국가들을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그 밖에 판버러 현장에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한국관에 찾아와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F-35 판매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35는 한번 비행기가 떴다가 내려오는 것만 해도 수억 원의 운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하원 의원에서는 F-35가 시간당 4천만 원가량의 운용비용이 든다며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F-35 도입하는 데는 1,000억 원, 운용비용은 2,500억 원이 대당 소요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국가에서는 최신 F-35의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한국의 T-50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 로키드 마틴의 랜디 하워드 부사장은 카이와 T-50 판매 관련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면서 F-35를 구매하려는 국가가 T-50 플랫폼을 활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쉽게 얘기해 F-35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국 기체를 활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F-35가 잘 팔리지만 머뭇거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 덩달아 한국의 T-50도 잘 팔리게 되는 형국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KF-21의 성공 이후에 기존의 FA-50을 검토 리스트에 올려놓은 다양한 국가들이 몰리고 있으며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며, K방산이 더욱더 흐름을 타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여기에도 인원을 급파해서 도시계획을 프리젠테이션하고 노하우 전수를 약속했고, 실제 현재 인리 공무원들 40명가량이 한국에 파견되어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40조 원가량의 새로운 수도 이전 사업을 한국의 큰 부분을 맡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노하우만 전해주고 KF-21 같이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 세계가 한국 군수물자 주문을 늘려가려는 마당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KF-21은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몰고 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특히 가성비 매우 뛰어난 군수물자를 찾는 중견국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